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LXMFC가 제공하는 LX 스크린 체크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화면 전체를 캡처해서 PNG 파일이나 아니면 JPG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X 스크린 체크라는 함수는 LX GDI 컬러 유틸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거든요.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다가 GDI 컬러 유틸, 예,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LX GDI 컬러 유틸, 이름 좀 어렵죠? 여기 안에 있고, 클렉스는 LX 스크린 체크. 이게 원래 영상 처리하려고 만들어진 지원 클래스인데 화면 캡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얘가 파일 저장하는 기능이랑 그리는 기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시면 뭐 화면 전체나 아니면 화면의 특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캡처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 그 기능 중에서 일부죠. 그러니까 화면을 전체를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PNG나 JPG로 파일로 저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그냥 M스크린이라고 할게요. 화면 전체 캡처를 걸어서, 자, 여기는 화면을 감시할 캡처, 이렇게 하나 선언하고, 이제 요게 영역을 지정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초기화를 하면서 영역 지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on initial dialog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왜 주석 이걸 돼 있지? 이거 잠깐 해놓고, 이게 set monitoring are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 없는 것도 있고요, 인자를 4개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자 없는 건 전체 영역, 화면 전체를 캡처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인자 4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시작 위치, 폭과 높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지역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감시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화면을 캡처할 때는 인자 없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화면 특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때는 이제 몇 컴마 몇에서 이 폭과 이 높이로 감시하겠다 라고 이렇게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화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로 호출해 주시면 돼요. 화면 전체를 감시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하고요. 이제 초기할 때 멘트 하나 내보낼게요. 전체 화면을 모니터링하도록 준비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제가 버튼 하나 눌러서 그 버튼 누르면 캡처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버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추가할게요.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높이는 19로 할 거예요. 이 정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그냥 버튼 이름은 세이브 버튼이라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세이브 버튼 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소유자 그리기 tru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우리 거 테마가 적용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파일 저장 이렇게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장, 그러니까 항상 리소스 끝나고 나면 전체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버튼 누르면 파일 저장이라고 했죠? 파일 저장. 요것도 멘트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통 적죠. 파일 저장. 아이고, 왜 이게 전체 선택이 됐지? 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이미 전체 화면이 저장됩니다. 이 지금 PNG 파일로 일단 해놓을게요. PNG 이미지 파일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PNG로 할지 JPG로 할지 둘 다 보여줄 거예요. 둘 다 보여줄 거라서 이름도 바꾸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파일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지금은 딴 거 없죠.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멘트만 나왔죠. 파일 저장 누르란 말만 나갔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눌러보겠죠. 뭔가 싶어서. 그죠? 그럼 이제 눌렀을 때 처리하는 코드만 넣으면 됩니다. 일단 그 캡처하는 기능은요. 아까 우리 M스크린에 화면 전체 영역을 설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점 체크 스크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내부적으로 그 화면을 캡처해서 기존 화면, 그러니까 이전 화면이랑 지금 화면이랑 달라졌는지 체크하는 루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감시할 때 화면이 바뀌었을 때 뭘 해달라 이런 거 하려고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능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화면 캡처가 일어나는 거죠. 전체 화면 캡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제 바로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장할 때는 save to png 하면 png 파일로 저장됩니다. 여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co.png 이런 식으로 png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자가 저장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벤트 해서 여기 파일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그죠? 이미지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떴죠? 확인해 볼게요. 저장이 잘 되었는지. 여기 tipseo.png 파일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름을 tipseo.png로 하기로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걸 만약에 내가 JPG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JPG로 할 때는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JPG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JPG가 기본적으로 PNG 같은 경우는 무손실 압축이니까 그냥 그대로 저장되잖아요. 근데 JPG는 손실 압축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디폴트 파라메타로 70이라고 줘놨어요. 70으로 줘놨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더 깨끗하게 저장, 100이 제일 깨끗하게 저장되는 거고요. 5 더 작은 값도 되는데 작은 값으로 주면 줄수록 파일 사이즈는 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면의 그 깨끗함은 달라집니다. 나빠집니다. 훨씬.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 캡처해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JPG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 얘는 10%짜리고 한 50%, 한 30%부터 해볼게요. 30%.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50%까지. 주석이 PNG로 되네요. JPG. 이게 퀄리티가 0에서 100 사이 값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70 디폴트가 70입니다. 안 적으면 70%로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요거는 70, 요건 100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장하면 10% 퀄리티, 30%, 50%, 70%, 100% 이렇게 퀄리티가 되도록 한번 지정해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거에 대해서 쭉 여러 번 저장할 거예요. 자, 누르면 지금 저장이 됐을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JPG 보시면 동일한 이미지인데 10%로 한 거는 61K 정도 되고요. JPG 이건 100%, 제 PNG는 230K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30%는 99, 50까지는 117, 127이죠. 그러니까 50까지, 60, 70까지도 JPG 파일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은데 100%가 되면 확 커지죠. 그러니까 JPG로 퀄리티를 100%로 주면 PNG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오히려 그냥 100%를 할 바에는 PNG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아까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퀄리티입니다. 지금 화면이 요 정도 좀 확대했을 때 깨끗하죠. 이런 퀄리티였다면 이 100% 한번 볼게요. JPG 100%. 이 정도입니다. 느낌을 한번 보세요. JPG 100%입니다. 70% 한번 볼게요. 100%랑 별 차이 없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화면 깨지는 건 제 영상 때문에 깨지는 걸 것 같고요. 그렇게 볼만합니다. 그죠? 50% 한번 볼게요. 50% 보면
50%도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점들이 좀 이게 글자나 이런 게 일그러진 게 좀 보이네요. 이 나중에 압축되었으니까 동영상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좀 깨집니다. 30%만 되면 30%만 이거 많이 이렇게 일그러지네요. 그래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 된 거 한번 볼게요. 10%는 와, 이게 좀 그죠?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그래도 글자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용량이가 뭐 얼마나 돼 이런데 네트워크로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거나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대충 확인만 되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대충 확인만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랑 얘 차이가 거의 4배 차이잖아요. 4배 차이니까 아주 빠르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냥 한 10%대로 압축해서 보내고 내가 집중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 뭐 이런 때 PNG로 다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모니터링 할 때는 이걸로 계속 받고 있다가 집중 모니터링을 하거나 자세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PNG로 받는 게 PNG는 무손실이라서 깨끗하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JPG 100% 받는 것보다는 PNG로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황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JPG가 오히려 100%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PNG가 더 작다, 뭐 JPG가 크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대상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통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이제 직접 찍어보면서 감시 대상이나 영상을 이제 찍어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PNG보다 오히려 이 JPG가 훨씬 더 압축률이 좋아서 일반 영상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는 영상은 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 지금 우리 모니터 화면에 있는 건 단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NG가 확실히 압축이 이제 zip 베이스라 zip 파일 베이스라 확실히 좋거든요. 근데 실제 뭐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모니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CCTV 같은 거 연결돼서 그럴 때는 오히려 JPG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대상을 감시하느냐에 따라서는 PNG로 할 것인지 JPG로 할 것인지 그 JPG에서 몇 %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요거는 제가 치울 거고요. 치울게요. 이미지만 커지니까. PNG는 하나 둘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50%짜리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샘플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든 파일 이름이 고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음번 캡처할 때 이 파일을 덮어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실행했을 때 PNG가 저장하러 떠있는데 내가 이걸 여러 번 클릭해봤자 저장되었다고 3번 클릭했을 때 3번 저장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해보시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덮어쓰잖아요. 덮어써서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복가 안 되게 하고 싶으면 해시 같은 개념 써가지고 중복 안 되게 이름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데이터를 다룰 때 보통 시간 흐름으로 다르잖아요. 그냥 난수로 막 이상한 그 템포러리 파일 이름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려면 보통 시간 순으로 보통 하죠. 뒤에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걸 자체를 시간으로 하면 소트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리고 알아보기도 편하죠. 그래서 보통 시간 순으로 이제 파일명을 줘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이스레드나 있는데 보면 시간 순으로 파일 쓰는 파일명을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구성하는 이런 예제나 아니면 그냥 쓰기 편하게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 사용 게시판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번 이제 그걸 찾아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LX MFC는 이제 그런 것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LX MFC 헤더 파일에 함수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 그 함수 쓰면 조금 편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파일 네임을 시간 정보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LX LX API underbar make time base 파일 네임 요겁니다. 요거 쓰면 내가 시간 이름을 가지고 그 파일 네임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파일 네임을 가져오는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w 캐릭터 언더바 tstr 하면 파일 네임이라고 할까요? 파일 네임 하고 512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인자로 이 파일 네임을 넘겨줍니다. 파일 네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자는 이 파일 네임의
저장될 수 있는 최대 문자 개수, 그러니까 512겠죠. 내가 선언한 크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변수명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파일이 현재 커런트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뭐 서브 폴더 이미지라는 폴더 만들고 거기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 폴더 안에 넣어달라, 그럼 보통 이제 여기다가 점 이미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폴더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저장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경로가 아니라 특정 경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경로에 서브 경로나 아니면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템프 밑에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지정하고 싶은 경로의 패스를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반드시 슬래시 요거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표시까지 넣어주시면 조 이름을 기반으로 하고 그 뒤에다가 파일명이 시간 파일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용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브 경로를 쓸 게 아니라서 그냥 널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파일이 만들어 이거 왜 에러지? 인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깜빡했네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확장자를, 이건 이름만 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이름,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날짜로 나오게 하는,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뭐 지금 시간에 치면 2025 05 0410 언더바 지금이 11시 00분 뭐 00초 뭐 밀리세컨드까지 할 거거든요. 500밀리세컨드 이런 식의 이름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예시 코드로 예시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미로 만들어질 건데, 이름은 이거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확장자를 뭘로 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PNG로 지금 같은 경우 하게 할 텐데, 다른 데서는 텍스트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BMP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DAT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용자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뒤에다 아무거나 확장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확장자가 여기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PNG로 저장할 거니까 PNG 이렇게 점 붙이셔야 됩니다. 점 PNG 이렇게 적으시면 여기다 끝에 점 PNG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이름이 구성될 그 저장할 변수명이 제일 처음에 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요 변수명의 크기가 오고, 요거는 어떤 디렉토리에 저장할 것인지 경로 표시할 추가 경로가 있으면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건 이제 옵션이니까 지금 저는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ng 파일로 구성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뒤에 .png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파일 이름이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죠? 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png 파일로 저장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아이고, 제가 왜 이럴까요? 그죠? 파일 네임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요거 이제 잘 저장되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한번 넣어볼까요? C스트링 갖고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제가 str.format 해서 %s %s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컴마해서 우리가 파일 네임, 구성된 파일 네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일 거 탐색기 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그 현재 구성된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구성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날짜가고 시간, 그다음 1000분의 1초, 그죠? 해서 png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만들어진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한번 몇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장이 될 건데, 왜 1000분의 1초까지 하냐면 빠르게 누르는 경우에는 1초에도 여러 번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분의 1초라면 아무리 빨리 눌려도 0.001초 만에 여러 번 클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복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파일이 중복되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자기가 확인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파일 이름 구성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 주거나 옵션을 잘못 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if문 하나 걸어서 이게 얘가 반환값이 랭스 값이 넘어오거든요. len 값, 그러니까 이 문자의 길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nt len은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반환값이 찾는데 이 반환값이 0이면 0보다 0이겠죠. 결국은 0 또는 랭스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길이를 받아서 이런 길이가 0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못하고 이름 구성이 잘못된 거겠죠. 여기다 에러 처리 하나 해줄까요? 파일 이름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사실 이런 일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 1000분의 1초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인자가 더 있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 썼는데 이 확장자 뒤에 보시면 확장자 D가 use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쓰겠다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뒤에를 0으로 함께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밀리세컨드 안 쓰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볼까요? 이제 저장 누르면 밀리세컨드는 빠지고 .png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름이 여기 밀리세컨드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면 여기 다음 인자가 뭐냐면요. 데이트 쓰겠냐, 그러니까 시간만 쓰고 날짜는 빼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이니까 날짜 쓰니까 다 나온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한 개 더 0을 적어주시면 눌렀을 때 시간으로만 나옵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 날짜는 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무 길면 시간만 쓰는 경우도 있죠. 앞에 있는 시간만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난 날짜는 빼고 1000분의 1초는 쓰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초는 1로 하고 0으로 해주시면 예, 저장 누르시면 그쵸. 날짜는 없고 시간과 1000분의 1초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언더바 붙은 거 마음에 안 든다. 언더바 빼고 싶다. 난 다 그냥 하나의 통숫자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맨 마지막 인자도 하나 더 있습니다. 0 적어주시면 예, 언더바 없이 다 표현해 줍니다. 근데 이건 더 보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날짜도 쓰는데 언더바만 쓰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개의 숫자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뭐 쓰기 나름이잖아요. 요거를 마지막을 1로 주면 언더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 세 가지 옵션. 이거는 이제 밀리세컨드를 쓰겠느냐, 요 두 번째 거는 날짜를 쓰겠느냐, 이거는 이제 언더바를 쓰겠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통은 제가 111로 디폴트 파라미터로 잡아놓은 게 대부분 이제 쓸 때는 이제 이 형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니까 저렇게 적은 거고, 아니면 이제 이 형태, 뭐 이 형태, 이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소트돼 썩망됐네요. 그죠? 이건 다 치우겠습니다. 필요없는 파일들이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작업하면 현재 그 뭐죠? 자기 컴퓨터 화면을 그죠? PNG 파일로 또는 JPG 파일로, JPG로 할 때는 그 퀄리티를 좀 지정해서 0에서 100 사이의 퀄리티를 지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틴을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뭐 이것도 다 베이스 코드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어서 작업해도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귀찮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LXMFC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는 용도가 될 거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귀찮은 작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LXMFC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그 LXMFC가 지원해주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던 그런 것들 이제 다 없애버리고 자기 걸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상 자기가 하는 거 귀찮은 작업들을 LXMFC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LXMFC는 못하는 사람들이 써도 좋고
잘하는 사람들이 써도 괜찮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간단하게 컴퓨터 화면을 내가 캡처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작업이 계속 그냥 누를 때마다 캡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름까지 다 날짜로 구성해서 해주는데 요게 전체 다입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니까 LXMFC 사용해서 잘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고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